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마야 강사 서영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실감나는 상황 연출을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이 필수입니다. 간단한 공이 튀기는 모션부터 벽을 부수는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애니메이션 구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에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키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복습한 차원에서 한번 더 알아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불러오셔가지고 그리드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리드 위에 잘 안착시켜 주시고 마침 그리드가 바닥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게끔 오브젝트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디파이에 가셔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과 에디트에 있는 딜레이트 바이 타입의 히스토리를 꼭 지워주시고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애니메이션을 주실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기억하시고 꼭 초기화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초기화가 프리즈를 시켜주시게 되면 옆에 있는 수치값이 초기화가 되죠. 그리고 히스토리를 지워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완전한 새 것처럼 원래 이 오브젝트 형태였던 것처럼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키프레임에 키를 주시려면 밑에 있는 이 아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는 거겠죠. 애니메이션 주시려면 키보드에 S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키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다음 프레임이 그곳에 위치할 수 있게끔 키프레임을 옮겨주시고 옆으로 쭉 옮겨가지고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S키를 주시고 0프레임에 가서 1프레임이죠. 1프레임에 가서 재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게 키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표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지워주고요. 두 번째로는요, 디포머를 이용해서 주는 애니메이션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큐브를 불러와서요, 헤이트 값에다가 subdivision 헤이트 값에다가 한 20만큼 주고 길이를 쭉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위로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올려놓고요. 그대로 프리즈와 히스토리까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아이한테다가 어떤 아이를 적용시켜 주시느냐, 메뉴를 모델링으로 두신 상태로 위에 있는 메뉴에 보시면 디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가지고 논리니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밴드만 일단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적용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 한가운데 이렇게 밴드 막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 창에 보시게 되면은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 아래에 밴드 1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두 번째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글씨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마야 화면에다가 그러니까 마우스를 마야 화면에다 갖다 놓은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고 좌우로 당겨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이제 주시느냐? 지금 이 아이의 수치값을 이용해서 형태가 변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씨에다가 키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에 글씨를 선택하신 상태로 우클릭을 하시고 안에 보시면은 키 셀렉티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항목에다가 별도로 키를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120프레임에 가서 형태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키를 주신 다음에 재생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폼과 키 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형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고요. 다른 것도 잠깐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다시 초기화를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밴드는 그대로 적용시켜 놓은 상태에서 디폼의 논리니어에서 트위스트까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스트를 적용시켜 주실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논리니어에서 트위스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이 디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툴들이 한 오브젝트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툴을 선택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윈도우에 있는 아웃라이너를 꼭 불러와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밴드 핸들과 트위스트 핸들 두 개가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단 커버처에다가 밴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키를 주시고요. 그리고 120프레임 가서 이렇게 휘어지게끔 키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스트 핸들 여기다가는 보시면은 트위스트 핸들을 선택하시고 트위스트에 있는 스타트 앵글과 엔드 앵글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베베 꼬이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1프레임에서 스타트 앵글에다가 키 셀렉트를 이용해서 키를 주시고 120프레임에 가서 스타트 앵글 값을 이렇게 올려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꼬이죠. 그러면은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꼬이는 형태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모양은 이제 여러분들이 짜임새 있게 짜 놓으셔야지 형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툴만 적용해서 작업해 줬기 때문에 모양 그다지 이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세 번째로 키네마틱을 이용해서 작업해주는 방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틱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뼈를 심어주는 작업, 리깅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리의 형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라 하면은 원기둥 형태처럼 생겼으니까 실린더를 불러와서 헤이트 값을 이렇게 한 20까지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 형태를 길게 늘려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상 프리즈 시켜주시고 히스토리를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키네마틱을 이용해 주시려면은 조인트가 필요한데요. 뼈대를 심어줘야겠죠. 뼈대는 리깅으로 메뉴를 이동해 보시게 되면은 안에 조인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요 아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허벅지 한번, 그 다음에 무릎 한번, 발목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의 안에 이렇게 조인트가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K라는 걸 연결해 줄 겁니다. IK라 하면은 여기서 요거 보시면 Create IK 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 아이를 선택해서 허벅지 한번, 그 다음에 발목 한번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IK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인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시고 조인트를 다 선택해서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메뉴를 리깅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스킨 안에 보시면은 바인드 스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적용시켜 주시게 되면 이제 움직일 때 보시는 바와 같이 IK를 잡고요.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릎이 굽혀지는 형태로 오브젝트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IK 핸들을 잡고 1프레임에 키를 주시고 그리고 40프레임에 가서 위로 올려준 형태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S키를 주시게 되면은
무릎을 구부리는 듯한 오브젝트 모양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뼈대를 박아서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키네마틱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익스프레션 키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면은 수식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표현 방식인데요. 해주시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피어를 불러와서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고 그리드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상태로 프리즈를 시켜주시고 히스토리를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Z축으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이 아이를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냥 잡고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Z축을 선택하신 상태로 채널창에서 에디트에 있는 Expression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거기서 트랜슬레이트 Z축이 선택되어지는 게 확인이 되셨으면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어떤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익스프레션에 넣어주시고 뒤에다가 10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그만큼 10만큼 아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수식에 관련된 어떤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해당 축이 바뀌게 돼요. 자, 이 익스프레션에서 지금 는 10이라고 적어줬는데요. 요거는 해당 P스피어에 있는 트랜슬레이트 Z 값이 10이라는 뜻이 아니라 10만큼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요, 이렇게 프레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으로 바꿔보시고 에디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 프레임당 밑에 보시면 그리드에 한 칸씩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이동을 하죠. 만약 밑에 있는 프레임이 계속해서 뭐 1000단위까지 간다 그러면 그 수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임을 타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타임으로 바꿔보고 에디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재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자, 이거는 타임으로 적어놓고 설정을 하는과 동시에 초당 24프레임이 진행이 되게 보통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초당 24프레임을 쪼개가지고 밑에 있는 그리드에 한 칸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프레임에 보시게 되면은 0.04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이란 수치 값을 24로 나눠 가지고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프레임에 이렇게 갖다 놔 보시면은 수치 1이 적용이 되어져 있게 되죠. 이게 수식을 이용한 익스프레션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컨스트레인과 모션 패스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일단 지워놓고 새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불러와서 이 아이를 그리드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큐브도 하나 불러와서 이렇게 옆에다가 위치시켜주고 크기는 뭐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잡고 프리즈 잡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까지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피어가 갈 수 있는 동선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동선 같은 경우에는 커브를 불러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이 커브를 따라 이동할 수 있게끔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메뉴 안에 있는 컨스트레인에 모션 패스를 적용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커브를 따라 스피어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모션 패스를 적용시켜 주시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채널 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피어가
움직일 때 이 큐브가 따라 움직이게끔 해주고 싶으시면은 컨스트레인에 있는 페어런츠 혹은 포인트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페어런츠는 회전값, 그 다음에 이동값까지 같이 적용이 되는 아이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동값만 적용되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선택되어지는 아이가 부모가 되니까 이 아이가 움직일 때 큐브가 같이 움직이게끔 해야 되니까 스피어가 부모, 그 다음에 큐브가 자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어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큐브를 선택해서 컨스트레인에 있는 페어런츠를 연결하신 다음에 재생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오브젝트를 따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컨스트레인이 연결된 오브젝트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아이한테다가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S키를 이용해서 키를 주시게 될 경우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키가 중복이 됐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키가 있게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녹색 혹은 연두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색이 되지 않게끔, 나오지 않게끔 꼭 주의하셔서 애니메이션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애니메이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애니메이션 키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다양한 구성을 조금 알게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공이 튀기는 모션, 바운싱 볼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